네, 10주차 첫 번째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4장에 나와 있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성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런 디리클레 함수나 토메 함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여기서 얘기했었던 거에 핵심이라고 할 만한 거는 이제 어떤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그 함수의 연속성 같은 거를 얘기를 하려면은 더 이상 그래프를 그린다거나 아니면 말로 손을 떼지 않고 그래프를 그린다거나 점프가 없거나 구멍이 없거나 이런 말들 대신에 좀 수학적으로 엄밀한 용어를 좀 써야만 연속성이나 극한 같은 거를 제대로 정의를 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요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정의를 했었냐면, 우선은 어떤 함수가 있고 정의역이 있는데 이런 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는 거는 한 점에서 정의를 하는 거였죠. 한 점에서의 극한. 그래서 어떤 한 점이 필요한데 이 점을 선택을 할 때에는 항상 리밋 포인트 중에서 고른다. 그래서 리밋 포인트에서만 극한을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좀 어렵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에서는 어떤 이런 극한을 정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에서는 이런 극한이 정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리밋 포인트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면은 이렇게 기호로는 우리가 늘 쓰던 것처럼 x가 c로 가까이 갈 때 fx가 l로 가까이 간다 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수열에서의 극한과 비슷하게 어떤 주어진 임의의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델타가 존재하는데, 어떤 델타가 존재할 거냐면 x-c와 x와 c 사이의 거리를 내가 델타보다 작게끔 줄일 수 있으면 fx와 l의 차이를 엡실론만큼 줄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수열에서 우리가 했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다만 그때는 어떤 자연수 n에 대해서 수열 an을 생각을 했었던 거고, 여기에서는 어떤 정의역 a에 들어있는 x에 대해서 fx, 어떤 함수 fx의 극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똑같은 얘기라고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예제를 보기 전에 그래도 한 가지 좀 더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어떤 정의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어떤 엡실론이 주어지더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어떤 델타가 존재한다는 거를 보여야 된다. 그래서 어떤 델타가 존재할 거냐면 x-c 사이의 거리를 이 델타보다 작게끔 줄일 수가 있으면 fx와 l의 차이는 엡실론보다 작아진다. 근데 이제 x가 c가 아니어야 되니까, 왜냐면 이제 극한이라고 하는 거는 x는 c에서 의 함수값, 그러니까 fc랑은 전혀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x는 c에서 정의가 안 돼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제 그거를 피해주기 위해서 요거를 하나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델타를 찾아주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수열에서도 마찬가지로 했었던 것처럼 이 델타는 엡실론에 의존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fx와 l과의 차이를 내가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내 말에 반박을 하고 싶은 사람은 이제 엡실론의 값을 이제 엄청 작게 부르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엡실론을 10의 마이너스 세제곱보다 작게끔 fx와 l과의 차이를 10의 마이너스 3승보다 작게끔 해줄 수가 있냐? 그러면은 해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x와 c 사이의 거리를 충분히 작게끔 잡아주면 fx와 l 차이를 내가 더 작게끔 줄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책에 있는 거 제가 안 쓰기는 했는데 4.2.1b에 보면은 똑같은 정의를 이런 토폴로지컬 버전이라고 해서 어떤 거리 대신에 이제 좀 더 이제 어떤 네이버후드 개념으로 쓰는 건데,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쓰면은
어떤 엡실론, 임의의 엡실론 네이버후드 얘를 가지고 와도 어떤 델타 네이버후드가 존재하는데, C 주위에서의 델타 네이버후드가 존재하는데 어떤 네이버후드냐면 X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근데 C랑은 다르고, 그러면 이제 X가 여기 안에 들어 있으면 이제 무슨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이제 함수값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한 거니까, 이기만 하면 fx가 여기 안에 들어온다. 그래서 뭐 바뀐 거라고 하는 거는 요거를 우리가 원래는 얘를 이렇게 썼던 건데 얘를 이렇게 어떤 네이버후드 입장에서 써본 거고, 마찬가지로 fx가 여기 들어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얘를 뭐 이렇게 쓴 거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되는 일들은 뭐 이런 예제들을 잘 풀어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fx가 3x 플러스 1일 때 x가 2로 가까이 가면 fx는 7로 가까이 간다. 그래서 이 7이라는 값을 우리가 뭐 찾으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 7로 간다는 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다만 우리가 보여야 될 건 정말로 이게 이렇게 될 거냐 하는 얘기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이제 어떤 델타를 찾아야 되는데, 어떤 델타냐면 x-2가 델타보다 작으면 fx와 7 사이니까 3의 x 플러스 1 빼기 7이 좀 더 정리를 해주면은 얘가 엡실론보다 작아지게끔 하는 요 델타를 찾아줄 수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건데, 지금 얘는 잘 보면은 우리가 늘 하던 것처럼 이제 얘를 잘 보면 얘가 이거니까, 그래서 x-2의 절대값이 3분의 엡실론보다 작으면은 이게 성립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델타를 3분의 엡실론으로 골라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답안을 쓸 때는 이거에 대해서 x-2의 절대값이 3분의 엡실론보다 작으면 3x 플러스 1과 마이너스 7 사이의 거리는 이거니까 엡실론보다 작아진다. 그래서 이게 요거를 잘 찾아줄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결해 줄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비슷하게 두 번째 예제도 한번 살펴보면, 얘는 gx가 x제곱이고, x가 2로 갈 때 x제곱이 4로 가겠느냐 하는 거를 물어보는 건데, 얘도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얘가 이제 뭐보다 작으면 x제곱 마이너스 4가 엡실론보다 작아지겠느냐, 요 네모를 찾아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늘 하던 것처럼 이제 우변에 나와 있는 요 엡실론이 포함되어 있는 식을 잘 조작을 하면 되는데, 얘를 살펴보면 x-2에 x 플러스 2가 되니까 얘만 좀 잘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얘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애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델타보다 작다라고 해보면 얘는 이제 델타보다 작을 거고, x 플러스 2 입장에서 살펴보면 얘는 x가 델타 플러스 2 이렇게 생긴 거니까, 그래서 얘는 x가 2 플러스 델타보다 작았으니까 얘는 4 플러스 델타보다 작겠죠.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엡실론을 찾아주면 되는구나 라고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렇게 했을 때의 단점은 델타에 관한 뭐 갑자기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좀 너무 과하죠. 어차피 우리는 델타가 아무거나 하나만 찾아주면 되는 거니까 델타를 꼭
뭐 이런 식으로 찾아줄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어차피 극한이라고 하는 거는 x는 이 주위만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x는 1은 이렇게 뺀 상태에서 뭐 적당한 주변만 살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델타를 1보다 작은 곳에서 골라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델타를 찾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거를 뭐 꼭 제일 작은 델타, 뭐 최적의 델타를 찾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x가 편의상 여기 안에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얘인데 x 플러스 2는 항상 5보다 작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5x 마이너스 2보다 작아지니까 얘가 엡실론보다 작아지게끔 해주면 되는구나. 그래서 델타를 5분의 엡실론으로 골라주면 되는구나.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델타는 1보다 작고 뭐 5분의 엡실론보다 작으면 되는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둘 중에 작은 거 뭐 라든지 아니면은 뭐 애초에 5분의 엡실론이 뭐 델타가 1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시작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첫 번째로 한다고 하면은 델타는 1보다도 작고 뭐 델타가 뭐 어쨌든 5분의 엡실론보다도 작은 거니까 그러면은 0과 얘가 델타보다 작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선은 그러면은 우리가 줄여야 되는 거는 얘인데 여기 나와 있는 x 플러스 2는 델타가 1보다 작다라는 걸로 이용을 해주고,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얘가 1보다도 작고 5분의 엡실론보다도 작다라는 얘기니까 얘는 1번을 이용해서 줄여주고 얘는 2번으로 해결을 한다라고 하면은 x-2의 크기는 이제 5분의 엡실론으로 줄여놨고 x 플러스 2는 요거로부터 1번식으로부터 5보다 작은 거 아니까 엡실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은 처음부터 델타를 5분의 엡실론으로 고르는데 엡실론을 5보다 작은 쪽에서 골라줘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x-2가 5분의 엡실론보다 작은데 사실은 얘가 1보다도 작으니까 x 플러스 2인데 x 플러스 2는 이제 x-2가 1보다도 작으니까 5보다 작고 얘를 우리가 델타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델타를 5분의 엡실론으로 골라줬으니까 여전히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델타를 잘 고르는 거를 이제 직접 여러 번 계산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습 문제에서도 우리가 나중에 좀 같이 몇 개 더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 잘 보면은 여기서 한 가지 또 나중을 위해서 몇 가지를 얘기를 해보면 델타가 뭐 엡실론에 의존하는 거는 당연합니다. 그쵸? 델타를 항상 뭐 우리가 수열의 극한에서도 항상 그 라지엔을 잡을 때 엡실론에 의존하게끔 잡아줬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도 엡실론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지만 이제 두 번째 문제에서 잘 살펴보면 이제 우리가 1이라고 하는 거를 임의로 하나 골랐죠, 그쵸? 그리고 잘 보면은 이 2라고 하는 값,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 5라는 값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 5분의 엡실론이라고 놨는데 이 5라는 값이 어떻게 나왔냐면 얘는 사실은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이 극한 이제 x는 2에서의 극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이 2라는 숫자에 연관이 있죠, 그렇죠? 2와도 2라는 숫자에도 의존하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극한에서
어떤 이제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델타가 존재한다라는 거를 보이면 되는데, 뭐 어떤 델타였냐면 얘가 델타보다 작을 때 뭐 fx와 l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이 델타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델타가 엡실론에 의존하는 거는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잘 보면은 델타가 C에 의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좀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델타를 고를 때 이 x, 이제 우리가 x는 c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이 델타를 고를 때 이 c에 의존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1번 예제를 보면 얘는 x는 2에서의 극한값을 물어봤는데 2라는 값에 의존하지 않아요, 델타를 고를 때. 왜냐하면 델타가 3분의 엡실론이라고 했는데 이 3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냐면 얘는 그냥 fx에 있었던 애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델타는 엡실론에는 의존하는데 저 c, 그러니까 여기선 2죠. c에는 의존하지 않아요. 비슷하게 얘 델타 여기서는 이제 c에 의존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에 이 델타를 직접 잡는 훈련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4.2.3은 이거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는 이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는 되게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거, 수열의 극한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가지고 함수의 극한을 이용을 해보려는 거죠. 이거를 이용해서 함수의 극한을 이해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함수의 극한도 이 수열의 극한을 이용을 하면은 뭐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는데, 이제 다음 두 명제가 동치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함수 f가 주어져 있고, 이제 극한 값을 이제 생각을 할 때는 이제 항상 어떤 이 정의역의 리밋 포인트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C에서의 극한 값이 존재한다라는 거랑 뭐랑 동치냐면, 어떤 A 안에 있는 임의의 수열을 가지고 왔을 때, 뭐 X는 이제 C는 다 아닌 그 C로 수렴하는 어떤 이런 수열을 가지고 왔을 때 fxn이 L로 수렴하면은 이제 X는 C에서 함수 fx의 극한 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나와 있는 거는 이제 함수의 극한에 대한 얘기고, 두 번째 나와 있는 거는 수열의 극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증명을 한번 해보면, 첫 번째로 이제 이쪽 방향부터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은 x가 c로 가까이 갈 때 fx가 l로 항상 수렴을 하니까 어떤 주어진 엡실론에 대해서 항상 어떤 델타가 존재하는데, 어떤 델타가 존재하냐면 얘가 얘보다 작을 때 fx와 l과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아집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거냐면, 이제 이런 수열을 하나 가지고 와야겠죠. 어떤 수열을 가지고 올 거냐면, x에는 a 안에 있는 수열인데 x는 뭐 다 c는 아니고 xn이 c로 수렴을 한대요. 그랬을 때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게 뭐냐면 fxn이 정말로 l로 수렴하는지가 궁금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똑같은 엡실론에 대해서 이제 xn이 c로 수렴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주어진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라지 n이 존재하는데, 어떤 라지 n이냐면 n이 이 라지 n보다 크면 xn-c가 얘가 어떤
엡실론보다 작아지는 게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는 fxn에 대한 얘기니까 여기에서 이 엡실론을, 그러니까 얘도 좀 더 자세히 적으면은 어떤 주어진 엡실론이 있을 때 라지 n이 항상 존재하는데 요 식을 만족하는 이런 라지 n이 항상 존재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잘 보니까 C와의 차이는 델타보다 작으면 좋겠죠. 그럼 이제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야 되는 명제를 다시 한번 적어보면 우리는 어떤 자연수가 존재한다는 거를 보이면 되는데 얘가 얘보다 크면 fxn과 l과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아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딱 여기 있는 명제를 이용하기가 좋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명제는 사실 이렇게 쓰기는 했는데 저거를 다시 한번 써보면 얘가 항상 델타보다 작으면 fx와 l과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아진다라는 건데 사실은 x 자리에는 뭐 아무거나 다 들어와도 되니까 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를 잘 엮어주면 되니까 우리가 이미 엡실론이 주어졌을 때 요걸 항상 만족한다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이 델타를 고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떤 n이 존재할 건데 얘는 사실 델타에 의존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뭐 n 델타라고 잠깐 써주면 n 델타면은 xn과 c의 차이가 항상 델타보다 작아집니다. 그러면은 어떤 거랑 c랑 델타보다 작아지면은 항상 f와 l과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아지니까 이러면 fxn 빼기 l이 항상 엡실론보다 작아지는구나 라고 해서 증명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도 이렇게 두 개를 잘 엮어주면은 그걸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 방향도 살펴보면 여기서는 이제 모든 수열에 대해서 x n이 뭐 이런 모든 수열에 대해서 항상 이런 성질을 만족하면 이제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얘긴데 얘는 이제 규류법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x가 c로 갈 때 fx가 이런 게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니까 이 얘기는 임의의 델타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항상 어떤 에필론 제로를 찾을 수가 있는데 얘가 아무리 델타가 작게 줄여도 항상 fx와 l과의 차이는 항상 어떤 양수보다 커지게 되는 이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극한값이 존재한다의 부정을 생각을 해보면은 요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수열의 극한에서도 우리가 했었던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랑 요거랑 동치라는 거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한번 자세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의 동치가 뭐냐면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가 뭐였냐면 x를 내가 충분히 줄이면 함수값의 차이도 함수값의 차이라고 하기보다는 극한값과 fy의 차이를 내가 충분히 줄일 수 있다라는 건데 얘가 존재하지 않으려면은 x를 내가 아무리 줄여도 f와 l과의 차이를 줄일 수가 없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풀어서 적어보면 x와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게 뭐였냐면 fx와 L 사이를 원하는 만큼 작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어떤 C의 델타 네이버후드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좀 뭐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X와 C 사이의 거리를 작게 만들면 fx와 L 사이의 거리도 작아진다라는 게 되겠죠. 그럼 이제 이거를 부정을 해야 되니까 x랑 c 사이의 거리를 이제 작게 만들면 항상 fx와 L 사이의 거리도 작아진다라는 얘기를 이제 부정을 해보면, 이 말에 반박을 하고 싶으면 아무리 거리를 작게 잡아도 그러니까 x와 c 사이의 거리를 아무리 작게 잡아도 x와 c 사이의 거리를 아무리 작게 만들더라도 fx와 L 사이의 거리는 작게 만들 수 없다. 이 얘기가 되니까 이거를 수식으로 적으면은 뭐 모든 델타에 대해서 어떤 엡실론 제로가 존재하는데, 어떤 엡실론 제로냐면 x랑 c 사이의 거리가 델타보다 작아도 fx와 L 사이의 거리는 항상 엡실론 제로보다 크게끔 되는 요런 엡실론 제로가 항상 존재한다라는 얘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이용을 하면 되니까, 그러면은 임의의 델타에 대해서도 항상 이런 게 존재한다라 그랬으니까 이제 델타를 이제 n분의 1로 고르는 거죠. 그래서 델타가 1이어도 우리는 어떤 엡실론 제로가 존재하는데, 뭐 x-c가 1보다 작을 때 fx와 L 사이의 거리가 엡실론 제로보다 작아진다. 엡실론 제로보다 크다. 그래서 요런 x가 이게 존재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델타를 2분의 1로 잡아도 이제 뭐 어떤 엡실론 제로가 존재하는데, 얘랑 얘 차이가 줄어들어도 얘와 얘의 차이는 엡실론 제로보다 커지니까,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델타를 뭐 n분의 1이라고 하면은 xn과 c 사이의 거리는 내가 n분의 1만큼 n분의 1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fxn과 L 사이의 거리는 항상 어떤 x0보다 큰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우리가 지금 뭘 했냐면 C로 수렴하는 xn인데 뭐 다 자기 자신이 C는 아닌 을 만들어냈는데, 얘가 뭘 만족하냐면 fxn과 L과의 차이는 항상 어떤 양수보다 커진대요. 그럼 이 얘기는 fxn이 L로 수렴하지 않죠. 네. 이 얘기가 되니까 모순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정한 거는 xn이 C로 항상 수렴하면은 fxn도 L로 수렴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모순이 되니까 요 4.2.3에 있는 내용을 증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가 특히 연속임을 판별할 때 여기서 뭐 이렇게 크리테리언이라고 돼 있으니까 어떤 이제 판별법 같은 건데, 이제 극한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판별법으로 요거를 이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의 따름 정리로 이제 몇 가지 함수의 극한에 대한 얘기가, 그러니까 요 티오렘 4.2.3이었는데 이 얘기가 해주는 바는 결국은 어떤 함수의 극한을 알아보는 거랑 어떤 이제 수열의 극한을 알아보는 게 뭐 사실상 똑같은 얘기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롤러리 4.2.4에 보면은 우리가 요런 이 수열에 대해서 이런 사칙 연산이라든지 상수배에 대해서 다 잘 된다라는 거를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도 똑같이 어떤 상수배를 해주거나 뭐 합을 해주거나 뭐 차를 해주거나 곱을 해주거나 나눗셈을 할 때에도 똑같은 얘기들을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방금 했던 게 함수의 극한은 사실 수열의 극한을 따지면 되는 거니까 똑같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증명 없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증명을 굳이 안 해도 우리가 함수의 극한은 수열의 극한의 언어로 바꿔서 얘기하면은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는 다 좋은 게 좋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도 똑같이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연습 문제로 나와 있긴 한데 여러분들 이거는 자세한 거는 직접 한번 증명을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또 다른 정리는 우리가 이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어떻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만약에 어떤 두 개의 수열이 있는데 이제 전부 다 뭐 C는 아니고 근데 C로 수렴을 하는데 오타입니다. 얘네가 다르면 네. 어떤 두 개의 수열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수열이 존재하는데 둘 다 이 수열은 C로 수렴하지만 얘네들의 극한이 다르면 이 함수의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함수의 극한이 존재하는 거는 모든 이거에 대해서 C로 수렴하는 모든 수열에 대해서 fxn이 L로 수렴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부정을 해보면, 이거의 대우명제를 생각해보면 어떤 서로 다른 두 개의 수열이 있는데 xn도 C로 수렴하고 yn도 C로 수렴하는데 뭐 다 C는 아니고 인데 얘네들의 극한을 생각을 했더니 서로 다르다. 그러면은 이제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앞에서 했었던 거에 대우명제니까 바로 증명을 해줄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요 예제는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풀어보기로 하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얘도 그냥 같이 한번 보면은 어차피 한 문제밖에 없으니까 x가 0으로 갈 때 sin x분의 1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고 있죠. 그렇죠? 왜냐면은 원점 근처에서 엄청 진동을 할 거니까.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엄청 진동을 하고 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식으로 생겼을 텐데, 그럼 이제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어떤 서로 다른 0으로 수렴하는 수열을 생각을 할 건데, 얘를 fx라고 하면은 인데 fxn의 극한과 yn의 극한이 서로 다른 인 xn과 yn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0으로 수렴하는 거니까 우리가 또 sin x분의 1이니까 안에 x분의 1이 들어가 있으니까 xn을 예를 들어서 2n파이라고 하고 yn을 2n파이에다가 2분의 파이를 더한 거, 이거를 생각을 해주면은 둘 다 0으로 수렴하죠. 그렇죠? 얘도 0으로 가고 뭐 분모에 2분의 파이 더해봐야 어차피 n이 무한대로 가면은 이렇게 될 거니까. 근데 fxn을 생각을 해보면 얘는 sin 2n파이니까 항상 0이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0으로 수렴을 할 텐데, fyn을 생각을 해보주면 얘는 sin 2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니까 1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항상 1로 수렴하니까 두 개의 이 수열의 극한 값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x는 0에서 sin x분의 1의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한 값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은 이제 연속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연속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방 이 극한 값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나면은 사실은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거는 뭐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연속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정의를 했었던 것처럼 극한값이 뭐 잘 존재하고 뭐 함수값도 잘 존재할 때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여기 오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함수 f가 어떤 점에서 연속이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델타를 잡아줄 수가 있는데 어떤 델타냐면 x와 c 사이의 거리가 델타보다 작으면 fx와 fc 사이의 거리가 엡실론보다 작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극한이 존재한다랑 다른 점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데 이런 연속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한 문장으로 적으면 이제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같다라는 얘기를 적어주면은 이렇게 되는데 얘는 우선은 C가 리밋 포인트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애초에 이제 극한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할 때는 리밋 포인트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으니까 뭐 요 등식 잘 성립하는 건 알겠는데 이제 정의에 살펴보면은 더 이상 C가 리밋 포인트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점이나 다 되는 거죠. A에 속해 있는 아무 점이나 다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C가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여도 연속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얘기가 이제 만약에 C가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여도 극한값은 정의가 되진 않지만 우리가 이 연속이다라는 얘기는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런 논의 자체가 조금 이제 연속이다라는 거를 이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제 크게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그냥 어떤 뭐 이렇게 함수가 생겼는데 떨어져 있고 뭐 이 점에서만 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럼 이제 이 점에서 연속이냐? 사실 이런 질문 자체가 뭐 이제 연속이라는 걸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뭐 해석학적으로는 되게 중요한 거죠. 이런 것도 엄밀하게 따져줘야 되니까 항상 리밋 포인트에 대해서만 연속이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는 아니니까. 그래서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에서는 무슨 일이 생기는지 생각을 해주면 저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가 뭐였냐면 이제 얘는 리밋 포인트가 아닌 거였으니까 리밋 포인트의 정의가 뭐였냐면 어떤 네이버후드를 생각하더라도 x에 어떤 리밋 포인트 인터 네이버후드를 생각하더라도 얘는 a와의 교집합을 생각했을 때 항상 교집합이 존재합니다. 자기 자신 빼고. 그래서 만약에 c가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라고 하면은 얘는 얘와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라고 하면은 이거와 A의 교집합은 C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X가 만약에 여기에도 있고 A에도 있으면은 X는 C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의 네이버후드는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근처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아까 이 정의를 보면은 C에서 이제 요런 네이버후드를 생각을 하면은 X는 C밖에 없어지게 되니까 그러면 그냥 이게 되니까 우리가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에서는 연속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제 그거 자체를 논의하는 게 조금 불편하니까 우리가 뭐 얘기는 하긴 하지만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좀 불편하니까 보통은
리밋 포인트에 대해서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에서는 이런 극한이 정의가 되는 건 아니지만 존재하지 않지만 연속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 주변에서 뭐 함수값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봐야 되는데 주변이라고 할 만한 게 자기 자신밖에 없으니까 자기 자신에서 뭐 값이 잘 정의가 되어 있으면은 연속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얘기가 그 얘기였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수열의 언어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는 건데, 이제 두 번째 나와 있는 건 제가 뭐 쓰진 않았는데 얘도 아까 토폴로지컬 버전이라고 해서 얘도 한번 적어보면은 어떤 FC 주위에 이미의 엡실론 네이버드를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C 주위에 어떤 델타 네이버드를 찾을 수가 있는데, 어떤 네이버드냐면 X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요 C 주위에 델타 네이버드에 들어가 있으면 fx가 fc 주위에 엡실론 네이버드에 들어간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앞에 세 개가 동치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었던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해당하는 얘기는 이제 C가 리밋 포인트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연속에 대한 얘기도 사실은 함수의 극한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뭐 정의 자체가 뭐 거의 똑같이 되고 있으니까. 다만 이제 연속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이제 그 주변에서만 정의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C에서도 잘 정의가 되어 있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4번에 나와 있는 얘기도 우리가 아까 앞에서 한 얘기랑 뭐 별 다를 게 없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롤더리 4.3.3에 나와 있는 얘기는 또 이제 연속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이제 해줘야 될 때가 있는데, 뭐 어떤 함수 fx가 뭐 x는 뭐 c에서 연속이 아님을 보여라 라는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찾아주면 되냐면, 어떤 c로 수렴하는 수열이 있는데 fxn이 fc로 수렴하지 않는 이 xn을 하나 찾아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불연속인 거를 보이려면 xn은 c인데 c로 수렴하는데 fxn은 fc로 수렴하지 않는 xn을 하나 찾아주면 됩니다. 그럼 밑에 나와 있는 거는 얘도 컨티뉴이티 티어렘이라고 해서 우리가 얘도 잘 알고 있죠. 어떤 연속 함수가 있으면은 상수배 해도 연속이고 더해도 연속이 유지가 되고 곱해도 연속이 유지가 되고 나눠도 연속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방금 이제 극한에 대한 얘기를 잘 해줄 수가 있으면은 뭐 연속으로도 잘 확장이 되니까 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주면은 그게 함수의 극한 얘기도 되는 거고 연속 얘기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수열의 극한 얘기를 해주면 함수의 극한 얘기도 되는 거고, 이게 연속 함수에 대한 얘기도 되는 거죠. 어떤 뭐 연속성. 그래서 뭐 따로 뭐 증명은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다항식은 항상 연속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일 수가 있냐면 임의의 다항식을 생각을 해주면 n차 다항식은 항상 이렇게 써지죠. 그래서 우리가 보여야 될 거는 어떤 뭐 fx라고 하면 fx는 x가 연속이다
또 하나는 fx가 어떤 상수함수가 연속이다 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겠죠. 근데 x는 이제 fx는 x 뭐 당연히 연속일 거고 fx는 k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연속이 되겠죠. 네. 그래서 얘네만 가지고 x의 n제곱 같은 것도 x를 여러 번 곱하는 거니까 연속함수 곱해도 여전히 연속이 되니까 다 연속이 되고 또 더해주는 것도 연속이 되니까 이렇게 되고 마지막으로 상수까지 더해주는 거 상수함수도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조금 더 이제 다른 예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같이 보기로 하고 네. 그래서 뭐 얘기만 하자면은 이런 것도 사실은 뭐 x 사인 x분의 1인데 이런 것도 사실 고등학교 때 봤었던 내용이죠. 그렇죠? 얘가 연속이다 아니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봤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는 세오렌 4.3.9에서 이 합성함수의 연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얘도 뭐 어렵지 않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리 자체는 뭐 고등학교 때도 우리가 언급을 했었던 거니까 F랑 G가 잘 있고 치역을 우리가 이렇게 쓰면은 얘가 항상 B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요 합성함수를 생각을 해줄 수가 있고 F가 C에서 연속이고 G가 FC에서 연속이면 G 합성 F가 C에서 연속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정리 자체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건데 증명을 한번 해봐야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F가 C에서 연속이라 그랬으니까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델타가 존재하는데 x-c가 델타보다 작으면 fx가 fc가 엡실론보다 작아질 거고 또 이제 두 번째로 g도 fc에서 연속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임의의 양수가 주어지더라도 내가 델타가 항상 잡을 수가 있는데 근데 g는 입장에서는 이제 gy라고 써보면 얘가 델타보다 작으면 얘는 얘가 엡실론보다 작아진다. 요게 되는데 이제 좀 이렇게 써놓으면은 막 x도 있고 y도 있고 헷갈리니까 이렇게 우리가 변수를 좀 임의로 그냥 비워둘게요. 그냥 어디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게 된다. 얘도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 두 개 델타가 굳이 다를 필요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를 뭐 델타, 하나를 뭐 델타 2 뭐 이렇게 놓을 건데 이제 잘 보면은 얘도 x-c가 델타보다 작으면은 fx가 이렇게 될 거고 또 잘 보면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딱 얘랑 매치를 시켜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을 잘 이용을 해보면은 여기서 얘가 딱 델타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오고 그래서 얘랑 얘 차이가 델타보다 작으면 얘랑 얘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줄어든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F도 연속이니까 x-c가 뭐 델타 1보다 작으면은 fx와 뭐 아니면은 뭐 f네모와 fc 사이를 항상 엡실론보다 작게끔 줄일 수 있다라 그랬는데 요 엡실론을 아까 여기 뭐 델타 2라고 해주면 이 엡실론을 델타 2로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given 이 델타 2에 대해서 요 델타 1을 항상 잡아줄 수가 있고 그러면은 얘도 x라고 해주면 여기가
fx로 가지고 오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가 문제를 이제 속으로 풀 때는 이렇게 풀고 답안을 적을 때는 깔끔하게 적으려면 이렇게 적어야겠죠. 그래서 답안에 적는 증명을 한번 해보면 g y가 fc에서 y는 fc에서 연속이니까 우리가 어떤 의미의 엡실론이 주어져 있을 때 어떤 뭐 이렇게 알파라고 써보면 알파가 존재하는데 어떤 알파냐면 y-fc가 알파보다 작으면 gy가 fc보다 gy 빼기 fc가 엡실론보다 작아진다 라는 얘기가 되고, 그러면 이 알파에 대해서 어떤 델타가 존재할 건데 이 델타는 알파에 의존하겠죠, 그렇죠? 하는 게 존재하는데 어떤 델타가 존재할 거냐면 x-c가 델타보다 작으면 fx 빼기 fc가 알파보다 작아지게끔 하는 요게 존재합니다. 그럼 이제 종합해서 써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한 거냐면 어떤 엡실론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델타를 찾았는데 뭐 알파에 의존하지만 어떤 델타냐면 x-c가 델타보다 작으면 fx 빼기 fc가 알파보다 작다라 그랬고, 어떤 거랑 fc와의 사이가 항상 알파보다 작으면은 g 안에 이제 여기 네모가 있어서 얘가 작다라 그랬으니까 g 안에 fx가 들어오고 gfc죠. 그래서 여기도 g c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아지니까 그러면은 이게 바로 gfx가 x는 c에서 연속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함수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네. 그러면은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기 전에 뭐 아까 다음 시간에 풀기로 했었던 예제를 좀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4.3.6은 이런 함수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뭐 고등학교 때도 뭐 논술 같은 거를 준비할 때 아마 좀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많이 봤는데 뭐 교과서에서도 이 정도는 나와 있죠. 그래서 얘는 x가 0이 아니면은 연속입니다. 그쵸?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합성함수 극한을 얘기를 했으니까 x분의 1도 뭐 모든 x에 대해서 x가 0만 아니면은 연속이고 sin x도 연속이죠. 우리가 뭐 보이는 건 아니지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여야 되겠지만 이제 sin x도 연속일 거고, 이제 우리가 아직 보이지는 않았지만 sin x 연속이고, 그러면은 뭐 곱한 거 다 연속이죠, 그렇죠? x 곱해도 연속이고 합성 함수 해도. 그래서 sin x분의 1도 x가 0이 아니면 연속. 그래서 뭐 x를 곱해도 연속. 그래서 문제가 되는 점은 x는 0일 때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질문은 x는 0에서 연속이냐 라는 건데, 그 얘기는 뭐 수식으로 적어보면은 x sin x분의 1이 0이 되냐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살펴보면 결국은 어떤 이제 델타가 잘 존재할 거냐, 어떤 델타냐면 x 뭐 빼기 0이니까 x가 델타보다 작으면 x sin x분의 1에서 뭐 0 뺀 거니까 얘가 엡실론보다 작아지게끔 하는
이 델타를 잘 골라줄 수 있느냐 하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사인은 항상 1보다 작거나 같죠. 안에 뭐가 있든지 간에. 그리고 여기에서는 얘는 0이 아닌 0은 빼고 생각을 해주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x 사인 x분의 1은 항상 x보다 작아요. 그래서 얘가 엡실론보다 작아지면 되니까 델타를 엡실론으로 골라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x가 엡실론보다 작으면 x 사인 x분의 1은 방금 요 사인이 항상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에 의해서 얘는 항상 x보다 작을 거고, 우리가 x가 엡실론보다 작다라 그랬으니까 원하는 대로 증명을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뭐냐면 sin x가 연속이다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sin x는 뭐 임의의 c에 대해서 연속이다. 그러면은 뭐 c는 아무거나 하나 고정을 해두고, 보여야 되는 거는 x가 c로 가까이 갈 때 sin x가 sin c가 되는 거를 보여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얘기는 x-c가 이제 뭐보다 작을 때 sin x 빼기 sin c가 항상 엡실론보다 작아지냐 라는 얘기가 되니까, 뭐 우리가 늘 하던 것처럼 이쪽을 잘 살펴보는 게 좋겠죠. 근데 얘도 뭐 사실은 뭐 더 기초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증명을 할 수도 있긴 한데, 우리가 지금 좀 평균값 정리를 써보면, 사실 평균값 정리 말고 좀 더 다른 걸 쓰는 게 좋은데, 우선은 평균값 정리를 이용을 하면은 얘가 코사인 또 y 곱하기 x-c를 만족하는 y가 x와 c 사이의 존재. 그러니까 sin x 빼기 sin c는 코사인 y에다가 x-c인데, 코사인은 뭐 안에 뭐가 있든지 간에 항상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x-c여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 델타를 엡실론으로 골라주면 되겠죠. 근데 나는 평균값 정리를 쓰는 게 싫다. 왜냐면 이거 미분에 관한 건데, 우리가 지금 연속 얘기를 하고 있고 아직 미분 얘기는 하지도 않았는데 미분을 이렇게 막 갖다 써도 되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뭐 x-c를 저 위에 y랑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뭐 z 정도라고 써보면 sin x 빼기 sin c는 sin의 뭐 c 플러스 z 빼기 sin c여서 요거를 좀 잘 정리를 해서 얘는 뭐 sin c 코사인 z 더하기 코사인 c sin z 마이너스 sin c, 그래서 sin c 코사인 z 마이너스 1 더하기 코사인 c의 sin z를 이제는 저거 절대값 씌운 거 마이너스 1에 sin z를 적당히 잘, 우리가 원하는 게 얘를 x-c 그러니까 z로 눌러주고 싶으니까 적당히 뭔가를 곱해서 z가 되게끔 해줄 수 있냐 라는 얘긴데, 이제 이것도 하려면 또 몇 가지 준비 작업이 필요한데,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z가 0으로 가면은 z제곱 빼기 1 마이너스 코사인 z가 2분의 1이죠. 그리고 항상 사인 z는 z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래서 얘는 대충
2분의 1 z제곱 정도가 되고, 어차피 사인 c는 절대값 해봐야 1이니까 사인 z z니까, 또 z를 적당히 어떤 숫자보다 작다라고 해주면은 얘는 이렇게 항상 이 숫자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과정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마저 한번 채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이거죠. 문제는 sin x는 연속함수임을 보여라.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한번 연습 문제에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이 해결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몇 가지 예제를 좀 더 풀어보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4.4절로 넘어가서 또 다른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